안녕하세요. 저는 프린터나 팩스, 복사, 복합기 등을 업체에 판매하거나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처음 다녔던 회사가 유명한 프린터 제조업체였고, 그 후로 관련 분야로 이직을 다니다 20년 전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새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얼마 전 처음으로 겪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면접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저도 초반에는 회사를 함께할 직원들을 뽑을 때 참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왕 일을 가르쳐 놓을 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인 거죠. 저는 이곳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합격한다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쭉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고는 해요. 면접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 아마 당연한 거겠죠.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오래 다니겠다, 평생 다닐 거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두어 번 이직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평생 한 직장만 다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늘 내가 뽑은 직원이 우리랑 정말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니, 소망으로 면접을 보고는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무단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조차 그런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 중 하나가 아마 성실함. 그러다 보니 많은 지원자들이 자연스럽게 면접을 볼 때면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요. 특히 개근상 같은 것을 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넣고는 하더라고요.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 가까이 면접을 봤었어요. 제대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공고를 내면 서류 지원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다 보니 직원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인사과에도 대학이나 학력 위주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면접의 기회 또한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굳이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단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사람의 내실이 좋다고 판단되면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 회사에는 겉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능력보다 내면이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명문대학 간판만 보고 뽑았다면 이 친구들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일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역시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실업기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나름 이름 있는 공과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력서에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엄청 많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어린 나이부터 무슨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했나 신기해서 서류를 쭉 읽어보니 가족관계에 아무도 기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거기에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보육원에 두고 갔고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 친구의 사연이 특이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면접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은 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력서에 당당하게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 친구와 면접을 봤던 장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만큼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처음 면접을 보러 들어갔을 때 서글서글한 인상에 정말 착하게 생긴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보통 면접에서 물어보는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궁금해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물어봤죠. 자기소개서를 보니 보육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감추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봐 면접 전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평소에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가정교육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보육원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들에서 면접관님들이 보육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의 면접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을 기재해도 되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하다 결국 이전에 지원했던 것처럼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스스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럿이 일하는 근무 환경을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에서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과 형 누나들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는 동생들을 이끌어주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거든요. 또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은 제가 부모님이 없이 버려지거나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지내는 장소가 아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느껴지는군요. 또 아르바이트 경력이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던데 그것도 보육원에서 지낸 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에게 보육원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스펙은 모두 갖춰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원해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학비도 마련해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외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학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일을 해야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입사를 위한 포부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책임감과 목적의식, 그리고 제 노력과 의지로 왔습니다. 목표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고, 솔직히 힘든 상황에서 약간은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왔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지원 없이 대학까지 졸업한 것처럼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일은 처음이기에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업무에 필요한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은 오래전부터 충분히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말투,
아주 똑 부러지는 청년이었어요. 요즘 친구들 면접 준비를 워낙 많이 해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느낌과는 달랐어요. 머릿속으로 바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말의 한마디에서 당당한 목소리에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내면이 얼마나 탄탄한 친구인지 알 수 있었죠. 쟁쟁한 다른 경쟁자들도 있었고 주변에서 보육원 출신이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을 무조건 합격을 시키자고 밀고 나갔어요. 아는 사장님 중에는 보육원 출신 친구를 썼다가 갑자기 일도 나오지 않고 사라졌는데 연락할 가족도 없어서 난감했다며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한 번의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이 친구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출근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일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제대로 배워보겠다며 요즘 사람들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트와 펜을 준비했더라고요. 옆에서 선임들이 이야기할 때면 작은 부분까지도 노트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회사 화분에 물을 언제 주는지, 탕비실 인기 간식은 무엇인지까지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하도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며칠 뒤에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우리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면접 때 이야기한 것처럼 신입일 때는 선임들 말을 잘 따르고 옆에서 보조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몇 년 후 새로운 사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신이 배웠던 점들을 차근차근 인내심 있게 알려주며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 주더라고요. 초기에는 바른 신입사원, 후에는 좋은 선배의 정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임들에게는 사랑받고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직원이었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며 굳이 다른 인재들을 놔두고 왜 그 친구를 뽑으려고 하냐고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냐면 입사 이후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어요. 결근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장인 저조차 어떨 때는 늦잠을 자기도 하고 차가 너무 밀려 회사에 늦게 도착을 하기도 해요. 회식하고 다음날 늦는 직원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눈, 비가 내릴 때는 혹시나 발생할 교통체증을 고려해서 일부러 집에서 더 일찍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날이 궂은 날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 있더라고요. 회식하고 늦게 들어가면서 다음날 다들 좀 천천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혼자서 원래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와 차례대로 오는 직원들에게 커피도 한 잔씩 내밀더라고요. 정말 성실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친구예요. 시간 약속도 아주 칼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거래처 대표님들에게도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스케줄을 잡으면 정시에 딱 맞춰서 도착하고 너무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일로 점검을 불러도 바로 달려와서 상태를 살펴봐주고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할 때면 귀찮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대표님들은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매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도 훈훈하고 마음씨도 곱다 보니 거래처에 방문할 때마다 여직원들에게도 인기가 꽤 많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일한 지 3년 차에 저랑 둘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보통 3년 차쯤 되면 이직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 그때 직원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든요.
이직을 한다고 하면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또 이직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회사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느껴졌거나 혹은 아예 다른 꿈이 있어서일 수도 있죠. 만약 일하면서 우리 회사에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알아두면 앞으로 더 좋은 일터로 만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직할 계획이 있다면 저도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준비를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3년 차가 되었을 때 둘이 함께 술 마실 자리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직할 생각이나 다른 목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 면접에서도 대표님이 저를 진솔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대표님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다해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거창한 말 없이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아주 많은 것을 배웠고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회사이기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그래도 젊은 친구니까 앞으로 다른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이 들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게 되고 싶을 수 있거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 자네가 이직하거나 퇴사를 한다고 하면 서운하고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 꿈을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지 막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하네만 혹시 보육원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였거든요. 원장님께 들었는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갓난아기 때였다고 해요. 출생증명서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도 알 수 없었고요. 그냥 성장 상태나 이런 걸 보고 대충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되었겠구나 파악하고 제가 처음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날이 생일이 되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고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을 유추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다만 누가 지어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만 종이에 적힌 채 같이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이름은 지어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저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워낙 마음이 착한 친구라서 그런지 보통이라면 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을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애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만큼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였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3년 차에 이직 생각이 없다며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던 그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이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재계약에 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또 재계약을 마쳤고 어느새 7년 동안이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직원이 함께 해준 덕분인지 우리 회사는 점점 더 성장을 했고 직원도 많아졌어요. 사무실도 확장해서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3층짜리 빌딩에 들어갔고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아래층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요. 휴게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점심시간에 바깥 공기를 느끼고 싶어서 나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날 먹고 싶은 음식에 따라 모여서 배달을 시키는 직원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이 근처의 한 백반집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반찬도 거의 매일 달라지고 양도 푸짐하고 무엇보다 맛이 엄청 좋았거든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다 보니 거의 저희 점심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을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겹경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성장도 물론 좋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도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침부터 따로 문을 두드려 청첩장을 주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점심시간에 돌렸다고 들었어요. 워낙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친구라 다들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겠다고 인사를 했죠. 이 소식을 듣더니 거래처 대표님들도 자신들도 가고 싶다고 청첩장을 달라고 연락했다고 하네요. 따뜻한 봄날, 역시나 참한 인상의 여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기분이다 싶어 축의금으로 통 크게 100만 원을 투척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직원에게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었죠. 신혼집도 회사 옆으로 마련했다는데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었는지 결혼식장에는 우리 회사 식구들과 거래처 대표님, 직원들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결혼식장을 가득 메워준 하객들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지냈던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들도 왔더라고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잘 키워준 게 왠지 보육원 원장님 덕분도 큰 것 같아 괜히 제가 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 손을 잡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너무 좋은 친구와 일할 수 있었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친구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참 대단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굉장히 의외의 분을 마주쳤어요. 우리 회사에 점심을 배달해주는 백반집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잠깐 스쳐가서 인사도 못하고 둘러보니 금방 자리를 뜬 것 같은데 분명 그분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거의 날마다 오시는 분이니까 그 사이 안면이라도 텄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라면 충분히 백반집 사장님이랑도 친해졌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긴 휴가를 썼어요. 제가 이참에 신혼여행도 가고 푹 쉬다 오라고 일부러 휴가를 좀 길게 내줬거든요.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는 사람 중 여행사를 하는 분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좀 해주라고 소개해줬어요. 제 덕분에 괌에 가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20대 면접 볼 때도 못 봤던 해맑은 미소를 30대가 되어서야 볼 수 있더군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는 귀여운 딸내미도 태어났고 부를 가족들이 없다며 돌잔치도 하지 않길래 그래도 선물은 받으라고 금반지도 하나 맞춰줬어요. 어느새 그 직원은 저에게 단순히 일과 관련된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였죠. 젊은 친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가 결근 문제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일해줬으니 오히려 그런 직원이 일해줘서 제가 더 고마움이 컸어요. 제가 베풀수록 그 친구는 더욱 성실하게 일을 해줬고 그럴수록 저는 고마워서 더 잘해주고 돈독한 관계를 쭉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어느새 우리 회사에 일한 지도 10년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착하고 성실한 친구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아이가 2살이 막 되었을 때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거든요. 다행히 성인보다 치료 예후가 좋다고 해서 항암 치료 중인데 문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지만 그 착한 친구가 대놓고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리는 없었죠. 게다가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는 중이라 다가올 출산도 대비해야 하므로 돈 문제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10년간 결근 한 번, 지각 한 번 없던 친구가 갑자기 3일 동안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휴가를 쓰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진 고아였으니까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일로 농담을 할 친구도 아니었고요. 저도 어젯밤에 급하게 연락받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 지인분이 연락했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에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과 관련된 그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라 혹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회사가 바쁜 시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친구였기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직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직원은 아직 어머니라고 확실한 것도 아니라 괜히 헛걸음할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네 어머니가 맞다면 이번에 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 아니라고 해도 아는 분은 아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딘지 부디 알려줘. 이따 퇴근하고 들리겠네. 직원은 장례식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바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꽤 심란하더군요. 고아였던 직원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업무가 끝난 후 같이 참석하겠다는 직원들과 함께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상주복을 입은 분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끝나자마자 달려왔네. 그래, 자네 어머니가 맞나?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거든요. 절 올리시겠어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으로 다가갔더니 그제야 영정사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봐도 분명 제가 아는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그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분이 직원 어머니라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무슨 일인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 다시 직원을 따라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직원은 음식이랑 마실 거리를 챙겨서 오더니 상주복을 입고 있는 분과 같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저분은... 자네 저분 누구인지 아나? 저도 처음에 사진을 보고 황당했어요. 제가 아는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이 몇 년 동안 우리 회사에 백반을 배달한 건가? 그게
제가 있었던 보육원에 연락하신 게 바로 이분이에요. 돌아가신 사장님이 운영하던 백반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직원분과 인사를 나누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백반집은 사실 매출도 좋은데 다른 매장도 몇 군데 더 있어서 그냥 일반 동네 식당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요. 사장님이 살아생전 건물도 매입을 해두었는데 거기 유명 업체들이 입점하면서 월세만 해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알짜배기 부자라고 입을 모을 정도죠. 돈도 꽤 있고 사업 운영도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동안 가족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개인사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다는 듣지 못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재혼도 많이 하고 늦은 나이에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 있다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는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냥 비혼주의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저는 사장님이 처음 백반집을 동네에서 차릴 때부터 같이 일했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폐지 줍고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시작한 건데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장님 역시도 오랫동안 저를 봐오면서 많이 의지하셨어요. 저 볼 때마다 자기 아들 생각난다고, 자식 같다고 하시면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죠. 몇 년 전부터 간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지 못하기도 하셔서 집 비밀번호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연락 안 되면 한 번씩 들여다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가보니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집에 오신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집 정리를 제가 하게 됐는데 누워 계시던 곳에 일기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웬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흰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오랜 시간 여러 번 꺼내서 본 것처럼 손때가 많이 묻었더라고요. 어떤 보육원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사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남자 이름이었는데 일기장을 읽어보고 사장님이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하나뿐인 가족이 오래전 보육원에 두고 온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기장에는 한 권 가득 빼곡하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 있더라고요. 유품 정리하면서 그동안 쓰셨던 일기장이 몇 권이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항상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모에 적혀있던 보육원에 연락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달한 거예요. 원장님은 일단 알겠다고 자기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주셨고요. 혹시 그럼 아들이 이 친구라는 걸 사장님이 알고 일부러 배달을 온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돌아가셨으니 여쭤볼 수가 없죠. 다만 일기장에 적힌 내용으로는 이분이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그 회사로 매일 배달을 가신 것 같아요. 원래 사장님은 가게에서 주방이랑 홀만 관리하시고 배달은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그 회사에만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다니셨어요. 저희가 가겠다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일부러 다니신 거 보면 아마도 이분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기에는 그냥 아들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을 회사에서 봤다고만 쓰여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 배달 직원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서 사장님이 직접 간다고 가셨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청첩장을 나눠주고 있었나 봐요. 그걸 우연히 봤는데 아드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계속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이분이 펜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던데 맞나요? 아, 맞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보육원 퇴소한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부하고 있거든요.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원장님이 고맙다며 매년 다이어리나 펜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후원자님이라고 하면서요. 그거 보면 저도 괜히 더 뿌듯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회사에서도 쓰는데 아마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이 엄마라고 나타날 수도 없고 많이 고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동안 자식 버려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나서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사장님 일기를 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 수 있었지만 아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자기 식당도 차리고 있는데 왜 자식을 한 번도 찾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붙잡고 혹시 내 아들 맞냐고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치가 없었다고. 부모 없이 자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 잘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혹시나 괜히 이야기했다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그것도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나서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내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몰래 결혼식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아, 어쩐지 제가 결혼식에서 백반집 사장님을 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니까 친해졌나 하면서 넘겼는데 또 워낙 순식간에 사라져서 차마 아는 척할 틈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 아들일지도 몰라서 찾아오셨던 거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매일 회사로 배달 가면서 그 잠깐을 보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안 좋으신데도 직접 배달을 가셨더라고요. 항암 치료하면서도 점심시간 되면 자기가 배달 가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다니셨어요. 저희는 사연을 자세히 몰랐으니 왜 그렇게까지 꼭 배달을 가시려고 하나 잘 이해가 안 됐죠. 아프니까 저희한테 맡겨두고 좀 쉬시라고 이야기해도 병원에 있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고는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리고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아들이라고 차마 말도 못하고 계속 몇 년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지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속을 태우셨을까 생각하면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봤어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도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 모르는 일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표님이랑 직원분들까지 다 찾아주시고 사장님 가시는 길이 한층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보육원 연락처까지 30년이 넘도록 간직하면서 버리지 못한 채 남겨둔 마음이라면 분명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아이를 두고 온 것이겠죠. 자식들 어릴 때는 수련회만 가도 걱정되고 집에 늦게만 들어와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 잠도 못 이루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아들과 같은 이름에 자신이 두고 온 보육원의 펜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뒤를 몇 년이나 지켜온 백반집 사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듯 했어요. 혹시나 내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실마리만으로도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이 진짜 가족관계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직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서 대표실로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침내 직원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죠. 이후 친자 관계인 것이 증명되어 사장님의 유산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픈 딸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던 직원 앞에 갑작스러운 선물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평생을 힘들게 일군 재산을 감히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적으로 자식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만 받는다는 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네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알 거야. 내 자식한테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일세. 그래서 자네도 힘들게 일하면서 딸아이 병원비를 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 역시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백반집 사장님이었다면 오히려 자네가 유산을 받아야 마음이 편할 거야. 소중한 내 자식한테 그동안 부모 노릇 한번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자라도록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때 보육원에서 고아로 자라게 했으니 마음의 짐이 아주 무거웠을 걸세.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부모의 빈자리를 뒤늦게라도 남긴 유산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야. 자네가 유산을 물려받는 걸 돌아가신 어머니도 바랄 걸세.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던 직원은 결국 유산을 물려받았는데요. 덕분에 딸아이 수술비도 빚을 내지 않고 낼 수 있었고 둘째 출산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장례식까지 와준 게 정말 고맙다며 제가 좋아하는 비싼 양주까지 선물을 받았어요. 꽤 유명한 식당을 물려받았으니 혹시나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을 사실 아주 조금 했습니다. 만약 제 앞에 갑자기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너무 착한 건지 바보 같은 것인지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판 게 아니라 그냥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랫동안 백반집 사장님의 곁을 지켰던 보육원에 연락을 한 바로 그 직원에게 말이죠. 자기는 가게 운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식당을 관리해 본 적도 없다며 괜히 맡았다가 오히려 잘 되고 있던 백반집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게가 아주 작은 식당일 때부터 일해오고 곁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와온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서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을 자기가 손을 댔다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게는 초기부터 백반집에서 일해온 직원이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매출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 무조건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그 친구는 한결같이 우리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돈 걱정이 없으니 마음이 풀어질 법도 한데 갑작스러운 어머니 장례식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근무를 해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여전히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출근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런 성실함은 어쩌면 자식을 보육원에 맡길 정도로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만큼 돈을 모은 어머니를 닮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두 사람이 알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을 때는 없다는 속담처럼 지금이라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백반집 사장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마 하늘에서도 마침내 자기 아들을 찾게 되고 예쁜 손주들까지 생긴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